제 앞에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핀은 정말 실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내 구성 보세요, 여러분. 디자인이 오히려 지금까지 봤던 비아디들 중에 제일 좋은데요? 스피커에다가 이런 줄 같은 걸 대어놨어. 뭐 연주도 할 수 있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중국의 선전이라는 곳인데, 지금 제 뒤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수도 있는 비아디 여러 전기차들이 서 있는데, 이 전기차들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차는 제 옆에 있는 이 비아디 실입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세단 전기차를 가져오면 가장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차가 좀 글로벌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 차에 담긴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셀투바디 기술을 활용을 했어요. 셀투바디가 뭐냐면은 여기에 쓰인 플랫폼은 이 플랫폼 3.0이라는 비아디가 개발한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이 셀투바디 기술은 여기 위에 얹어지는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차체 바닥 면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도 이런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가프레스 공법이라고 하죠. 차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배터리가 이제 셰시의 일부로서 기능을 해도 배터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바닥에 원래는 플랫폼 자체가 뻥 뚫려 있고 여기에 배터리를 넣었을 때 바닥의 구조가 완성되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됐는데,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는데 최근에서야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아디는 그걸 이미 달성하고 있다는 거지. 헤드램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빗방울이 맺혀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안쪽에 디테일 마감들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 마감들도 그렇고 안쪽에 램프 기술들도 그렇고 렌즈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살아있는 거 보이고요. 여기 위쪽에 이런 마감, 그리고 이 끝에 실링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단차 같은 것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네. 약간 조개 표면 같은 살짝 보랏빛도 도는 그런 파란 빛깔이 도는 색깔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도장 품질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 단단함이 느껴지네, 차에서. 어떻게 이러지? 우리는 지금 비아디를 처음 접하는 브랜드로서 접하지만 이미 이 판매량 자체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전기차로서 테슬라를 제낀 판매량을,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아디의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이 일단 기가 막히는데, 옛날에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약간 어딘가 다른 브랜드의 차들과 좀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비율이나 디자인 언어 같은 게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비아디가 전개하고 있는 많은 라인업들이 일단 왕조, 그리고 해양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제 앞에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다의 그런 광활하고 좀 유려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하고, 실제로 굉장히 유려해 보이죠. 파도가 넘실대듯이 굉장히 부드러운 라인들을 보여주고, 이런 라인들도 강렬해 보이지만 음영을 주면서 바다의 깊은 표면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아래쪽에 있는 장식들은 약간 각박류나 아니면 상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 C필러에 있는 이런 장식들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제로 오돌토돌한 이런 디테일들도 생각보다 보기가 예쁘고, 유려하게 이렇게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천장이 이 뒤쪽까지 거의 반듯하게 와요. 그래서 왜 안 열리냐? 실제로 이 안을 봤을 때 공간 자체가 엄청 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머리 공간도 천장 루프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이나 꽤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오면서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면은 트렁크 라인도 패스트백 스타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세단 형태로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은 또 되게 많이 넣어놨어. 이 아래쪽에 보세요. 디퓨저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가짜죠. 가짜예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막혀 있다는 거. 깨알같이 뒤쪽에 이렇게 Build Your Dream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아디라는 이름 유래를 좀 살펴보면은 원래 비아디가 만들어진 그 거리 이름이 야디였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자, 이제 보닛을 열었고 이 차의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 플랫폼 3.0이 들어가고 800V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싱글 모터가 201마력짜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310마력짜리가 들어가는 구성도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들어갔을 때는 525마력을 발휘하는 구성입니다. 이게 실이 약간 비아디에서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 라인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차의 정지가속 성능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리는데
3.8초면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닛 아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마 트렁크가 있을 거예요. 보자고. 트렁크가 뭐야? 꽤 넓잖아? 플랫하고 꽤 넓은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신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놓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겉모습만 보니까 약간 빨리 실내를 보고 싶은 현기증이 좀 나는데 들어가 봐야겠다. 도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문 열고 닫는 느낌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고, 앉아보면은 실내 소재 감각 같은 거나 이렇게 품질, 가죽 품질, 뭐 이런 스웨이드, 그리고 천장의 마감 품질, 그리고 앞에 커다란 디스플레이들,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첨단 느낌이 나고 소재감 같은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 차의 가격이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도 보조금을 받고 3천만 원대 가격표를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의 품질, 이 정도의 실내 소재를 가진 차는 절대로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지금 LFP 배터리가 깔려 있죠. 아까 셀투바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여기에는 82kWh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기온이 겨울에도 한 10도 언저리래요. LFP 배터리가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이 82kWh 배터리를 넣은 기준으로 650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는 한 460km 정도를 인증받진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주행거리를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겨울철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넣었을 때 손해보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놓고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 차 만드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여러모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진 차네요. 뒷자리도 한번 볼까? 턱! 일단 와, 뒷자리 앉았을 때 느낌 괜찮다. 그리고 천장은 테슬라처럼 그냥 통짜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 마개를 덮어놨을 때 기준으로 머리 공간이 제 기준에 약간 타이트하긴 한데, 제가 앉았을 때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부족한 머리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남죠. 지금 앞에 시트 제 기준으로 맞추는 거라서 일반 분들이 앉으셨을 때는 굉장히 널찍한 수준이에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발 공간, 발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실내 구성, 넓이, 이런 마감, 철판 들어가지 않게 마감하는 것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제 뒤로 보이는 이 차가 바로 비아디 아토3라는 차입니다. 사실 실내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차는 아닐 테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SUV가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이런 적당한 사이즈를 가진 SUV가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 차의 크기는 일단 셀토스랑 투싼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 한 4,500mm 정도 되는 차체 크기를 가진 차입니다. 이 디자인 자체는 실이랑 비슷하죠. 해양을 바탕으로 한 그런 넘실대는 라인들이 여기서도 눈에 띄고요. 상당히 유려한 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흡입구 아래쪽에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라인들도 전부 다 실과 비슷한 해양을 테마로 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램프 상당히 얇게 날카롭게 뽑혀 있어서 날렵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도 블레이드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은 50.25kWh랑 60.48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통 가져올 테니까 60kWh 한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충전 규격이 생각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이 차 역시도 E 플랫폼 3.0을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봤던 저 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선 기술들 800V 시스템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200kW가 넘는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kW급의 충전만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튜닝이 돼가지고 국내에 가져올지는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 차가 V2L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충분히 받기에는 유리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 상당히 렉서스 닮았잖아? 이렇게. 자, 일단 문을 열고 좀 실내를 살펴보면은 재밌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 기성차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디자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야? 문 여는 손잡이가 이 스피커 트위터 옆에 달려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토출구
이런 식으로 돼 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하는 느낌도 이 딱 보여지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재밌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 차도 마찬가지다. 실내 소재에서 이제 접착제 같은 냄새들이 좀 나는데 이건 비아디 특징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뭐 점점 좋아지겠지. 그리고 이 아래쪽에 되게 재밌는 특징들이 또 있는데 스피커에다가 이런 줄 같은 걸 대어놨어. 뭐 연주도 할 수 있네? 이게 뭐야? 기능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가지고 놀기도 재밌다. 그렇습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구성 같은 것들은 이제 실보다는 조금 더 아래급으로 포지셔닝 돼 있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작은 사이즈를 넣어놨고요. 이 앞쪽에 계기판도 이런 식으로 전자식 계기판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구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켜볼까? 아, 키가 없다고 지금 못 키게 돼 있네. 그리고 안에 디자인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좋은 거는 대시보드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상당히 앞쪽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이런 개방감 같은 것들, 실내 공간감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앞쪽에 보이는 이런 시야 같은 것들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 기어 노브도 요즘에 많은 차들이 되게 그냥 기능만 하는 정도로 꼬다리 같은 것들을 넣어 놓는데 얘는 SUV다운 그런 커다란 큼지막한 기어 노브를 넣어놔가지고 그런 조작감들도 챙겨놓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시동 버튼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것들. 그리고 볼륨 노브. 이게 차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들이 되게 이런 버튼 누르는 감각들을 상당히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아디의 부품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리 그리고 소재 감각 이런 배합들이 약간 도전적이다 뿐이지 이 감각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문 여는 거 진짜 웃긴데? 이렇게 당기는데 이렇게 되게 웃긴다. 내구성 문제 없을까? 아무튼 독특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방식이긴 하네요. 제 앞자리를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당겨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나오네. 괜찮다. 뭐야, 아토3 되게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상당히 잘 팔릴 만한 그런 구성들이에요. 솔직히 2열 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대중적인 차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단점들이 뭐냐고 하냐면은 2열 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이 소재 감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보다는 저렴한 차기 때문에 이 뒤쪽에 딱딱한 플라스틱들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했지만 부드러운 거 썼습니다. 다만 여기 철판이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차급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이 아래쪽에 이 기타 줄은 똑같이 돼 있네. 이거 상당히 웃긴 부분이네요. 그리고 공간 자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앉았을 때 지금 한 이 정도 머리 공간이 나오고요. 머리 공간 이 정도면 상당히 넉넉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 남으니까 지금 무릎 공간도 앞을 지금 상당히 뒤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헤드레스트가 지금 여기 B필러 뒤쪽까지 와 있잖아. 그리고 앞쪽 공간도 이만큼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제 무릎 공간 기준으로 이 정도 남아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많고 구성 진짜 잘했다. 이거 한국에 가져왔을 때 충분한 주행거리만 잘 인증을 받는다고 하고 가격 책정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아토3 얼마 전에 어떤 설문? 그런 걸 봤을 때 얼마에 가져오면은 팔릴까 이런 기준을 봤었는데 2천만 원대를 맞추면 좋겠지만 이 차가 지금 중국에서 파는 가격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3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의 가격표를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로고 중국 차라는 허들만 딱 제외하면은 충분히 팔릴 만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가능 거리는 중국 기준으로 지금 715km를 인증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는 한 500km 이상을 인증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실은 조금 더 성능 위주적인,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담아낸 차고 지금 이 아토3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아야 될 대중적인 타겟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돌핀. 이 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스파이샷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차를 실제로 판매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차들이 좀 포착이 됐던 건데, 그때 뭔가를 많이 뒤집어 씌워놓고 완성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차가 좀 추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디자인도 좀 애매해 보이고.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핀은 정말 실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완성된 실물을 봤을 때는 차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들, 그러니까 잘 만든 공산품은 가까이서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그런 감동들이 더 많이 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감동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이런 램프류들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본다면은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울룩불룩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도 LED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어 있고, 마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예쁘게 다가옵니다.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이쪽에 이런 에어댐 같은 것들도 예쁘게 달아놔가지고 차의 자세가 꽤 달릴 것 같은 그런 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우 폭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차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색깔 배합도 아래쪽은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보닛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투톤 이런 라인들이 쭉 이어지고, 차가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감각입니다. 뒤쪽도 그런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리어램프 안에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LED 리어램프를 교차 방식으로 넣어놔가지고 안쪽에 이름도 예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이건 실물을 봐야지 이 차의 진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도어 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냥 마냥 저렴한 차라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C필러도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패턴 같은 것들을 넣어놔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또 아니고, 디자인 포인트로서 딱 작동을 하네요.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닙니다. 현대 베뉴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트렁크 공간도 지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접이식 유모차 같은 거, 골프백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가지고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안쪽에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서 보자면은,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지금 돌핀을 무시할 때가 아니었어. 이 실내 구성 보세요, 여러분. 디자인이 오히려 지금까지 봤던 비아디들 중에 제일 좋은데요? 야, 이거 완성도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게 비아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소재 감각인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는 분명히 차급을 생각하면은 딱딱한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데, 도어로만 와도 지금 되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비슷한 그런 소재를 넣어놨고, 여기도 플라스틱이긴 한데 여기다가 패턴을 넣어놔가지고 또 괜찮은, 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느낌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들은 가죽을 덧대놨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런 송풍구 디자인들, 단순히 색깔 조합만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확 줬는데, 이런 것들이 촌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가운데 이런 센터 터널 같은 것들,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넓네. 저쪽에 손을 뻗었을 때 안 닿는 거 보면은 이제 이 차의 거리가 느껴지는데, 폭이 굉장히 넓은 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시보드도 이 유리창 자체를 굉장히 캡오버 형태로 앞쪽으로 쭉 밀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 개방감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계기판 같은 거, 물론 이거는 호불호를 좀 타겠지만, 이 옆에 있는 이런 세로형 커다란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이거 분명히 좌우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커다란 화면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반응성 같은 것들도 이거 안드로이드 기반인가 봐. 굉장히 어플들도 많고, 터치감이나 안에 구성 같은 것들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냥 타블렛 같은 것들을 박아 놓으면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에서 경험하던 약간 질 나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지금 그거를 비아디는 아주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 핸드폰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가장 큰 건데,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걸 열어가지고 더 깊은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어 노브가 있는데, 기어 노브도 귀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버튼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노브가 진짜 핵심인데, 볼륨 노브 좋다. 반응 지금 빠른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볼륨 노브 조작하는 느낌도, 아이디어도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어요. 뒷공간은 아무래도 조금 좁게 느껴진다. 이건 어쩔 수 없지. 이 머리 공간에서부터 약간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머리가 딱 닿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움푹 파놨어. 근데 앞쪽에 이 턱이 너무
두텁게 돼 있어가지고 답답한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지만,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일부러 좀 내려앉아 볼까? 이 정도로 앉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또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은 제 기준에서 지금 이 정도 공간이 남으니까 이 작은 차체에 얼마나 실내 공간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비아디의 이 시트가 꽤 두꺼운 구성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런 구성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 타입은 지금 A 타입이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컵홀더가 있고, 아쉽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기 에어컨 토출구는 2열을 위한 토출구는 따로 없네요. 나 혼자 타는 세컨용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차를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대 중반? 2천만 원대 초반에 꺾이잖아요? 이거 약간 시장 평정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모터 구성은 전륜 구동입니다. 이 차 역시도 E 플랫폼 3.0을 쓰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터 구성이 이제 95마력부터 204마력을 발휘하는 구성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글로벌로 판매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을 발휘하는 구성입니다. 출력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죠. 이 배터리 용량도 60kWh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WLTP 기준으로 427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고 하니까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은 350km 정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 들어갔고, 여러모로 다 따져봤을 때 가격이 진짜 2천만 원대 나온다면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왜 국내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 공도 테스트 버전 차가 이 차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도 알고 있겠지. 한국인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한국 도로 환경에서 어떤 주행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봐야 됐을 텐데, 중국 차를 가족의 첫 번째 차로 살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차를 세컨카로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얼마 전에 탔던 캐스퍼 일렉트릭이랑만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이 만약에 맞다면은 캐스퍼 일렉트릭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우리가 중국차라고 많은 부분들을 좀 무시를 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